반갑습니다. BOTC 안병입니다. 오늘은 파이널 컷을 한두 번 정도 켜본 분들을 위한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제 주위에 파이널 컷을 사용해보려고 했던 지인들이 전화나 톡이 와서 물어봤던 것들 위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꿀팁이라면 꿀팁일 수 있는 것도 준비했으니까 절대 놓치지 마세요. 첫 번째로 백그라운드 렌더입니다. 용량이 걱정되시는 분들 혹은 컴퓨터 사양이 매우 안 좋으신 분들에게 유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렌더링이란 거는 간단하게 말하자면 내가 편집하는 하나하나 정보를 컴퓨터에게 인식시켜줘서 컴퓨터가 원활히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는 걸 렌더라고 합니다. 자동으로 이 행위를 하는 것을 파이널 컷에서는 백그라운드 렌더라고 하고요. 렌더링을 하게 되면 끊김없이 작업한 영상을 바로바로 볼 수 있는 대신에 그만큼 컴퓨터 용량이 가득 차게 됩니다. 컴퓨터 사양이 굉장히 안 좋으면 렉이 걸릴지도 모르겠네요. 사실 그 정도 사양이면 영상 편집할 때 보살이 되고야만은 자신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자동 렌더링은 플레이를 하거나 다른 작업을 하면 멈추고 아무런 작업을 하고 있지 않을 때 자동으로 렌더링을 하게 됩니다. 필요에 따라 설정하시면 되겠죠. 자, 렌더링이 되고 안 되고를 보여줄 수 있는 화면은 여기 왼쪽 밑을 보시면은 영상 클립 위에 점점점점점점 이렇게 점으로 표시가 돼 있죠. 이 점선이 나타나 있을 때는 그곳은 렌더링이 되지 않은 곳이고요. 만약에 이 점선이 없고 깔끔한 모습이라면은 그거는 렌더링이 다 돌아가진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백그라운드 렌더를 설정하는 방법은요. 자, 왼쪽 위에 보시면 파이널 컷 프로라고 영어로 적혀 있을 겁니다. 거기를 클릭해 주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Preferences에 클릭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 보통 처음 제너럴이 뜰 수도 있고요. 그 다음 뭐 다른 게 떠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세 번째 플레이백으로 들어가 줍니다. 플레이백이 들어가셔서 여기에 첫 번째 렌더링에 백그라운드 렌더라고 있을 거예요. 클릭이 되어 있으시다면은 자동으로 가만히 있을 때는 방금 보셨나요? 왼쪽 돌아가던 거 자동으로 돌아가 버린 거. 만약에 끄게 되면은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렌더링이 알아서 돌아가지 않습니다. 저는 자동으로 되는 건 싫어가지고 체크를 해제해뒀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임의로 내가 렌더링을 전체적으로 돌리고 싶다 하실 때는 Shift, Ctrl, R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원하는 영역만 하고 싶을 때는 클립을 선택하셔서 Ctrl, R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왼쪽에는 렌더링이 다 돌아가 있죠. 그리고 오른쪽 클립에는 이렇게 렌더링이 돌아가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 가만히 있어도 자동으로 렌더링을 하진 않죠. 자, 여기서 전체적으로 하고 싶다면은 Shift, Ctrl, R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가상으로 여기를 잘라서 커맨드 B를 눌러서 자르고요. 그 다음 여기 부분만 렌더링을 돌리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만 클릭해서 Ctrl, R을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이 부분만 렌더링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선택 영역 추출하기입니다. 자, 작업을 하다 보면은 잠깐 확인이 필요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한테 잠깐 보여줄 용도로 뽑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전체가 아니라 원하는 부분만 잠시 추출하고 싶을 때가 분명히 생기실 겁니다. 너무너무 간단한 거라서 짧게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먼저 단축키 R을 눌립니다. 물론 여기에 R을 선택하셔도 됩니다. 자, 선택하시면 이렇게 커서 모양이 영역으로 잡히실 겁니다. 이렇게 영역을 같이 드래그를 해주시면은 거의 뭐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원하는 부분만 추출을 하시면 끝납니다. 추출하기 버튼은 오른쪽 맨 위에 이런 박스를 클릭하시면은 바로 추출 가능합니다. 자, 세 번째는 시네마틱한 박스를 만드는 겁니다. 자, 보통 우리가 찍는 거는 16:9 비율을 가지고 있고요. 시네마 느낌을 낼 때는 2.35:1을 보통 많이 씁니다. 이런 효과를 내는 이펙트는 오른쪽 밑 아이콘 중에 오른쪽에서 두 번째 네모가 두 개 겹쳐져 있는 아이콘을 눌립니다. 이 아이콘이 이펙트가 다 모여있는 장소입니다. 그 다음 스타일라이즈 탭으로 누르셔서요. 그 다음 찾아보시면 이렇게 레터 박스가 있습니다. 자, 그거를 그대로 잡아서 드래그해서 원하는 클립에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물론 여기 위에 O를 누르셔서 여기서 레터박스를 검색하셔도 되겠죠. 자, 이렇게 넣어진 클립을 보게 되면은
지금 위아래 살짝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오른쪽 위 인스펙터 창을 열어주시고요. 인스펙터 창에 여기 필름 모양을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내가 적용한 이펙트들이 나오게 됩니다. 맨 위랑 두 번째는 그냥 보여드리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색 보정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그냥 잊으시면 되고요. 마지막 우리 중요한 레터박스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첫 번째 보면은 1.85 대 1로 돼 있죠. 자, 이거를 클릭해 주시고요. 그 다음 2.35 대 1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바로 이렇게 생겼죠. 하지만 이게 위아래를 자르다 보니까 내가 여기를 좀 더 중앙으로 보여주고 싶어 라고 생각을 하시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두 번째 있는 오프셋을 이렇게 내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아래 원하신 대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간단하죠? 근데 만약에 프로젝트를 만드실 때 코덱을 프로레스 4444 이상으로 하셨다면 출력 시에 이 검은 박스가 흰색으로 나옵니다. 근데 저는 깔끔하게 하고 싶어서 밑에다 검은색을 깔긴 하는데 뭐 어딘가에 업로드를 하신다면은 보통 그런 코덱까지 잘 보통 안 쓸 거기 때문에 그냥 대부분 검은색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여기서 프로레스 4444가 뭐야? 라고 하신다면 예를 들어서 이런 화면을 처음 만드실 때 나올 겁니다. 여기에 코덱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 모자이크입니다. 본의 아니게 모르는 사람 얼굴이 찍혔다거나 로고 같은 거를 가려야 할 때 사용할 수 있겠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 이펙트 창, 아까 네모박스 두 개 겹쳐진 거 여기 들어오시면은 마찬가지로 스타일라이즈로 갑니다. 스타일라이즈에 들어오면은 여기 센서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센서를 그대로 클릭해서 넣어줍니다. 자, 그러면 중간에 모자이크 모양이 생겼죠. 이것도 더 내가 맞춰서 하기 위해서는 똑같이 인스펙터 창에 들어가 주시고요. 마운트 조절 더 강하게 더 약하게 조절하실 수 있고요. 뭐 다른 것들도 만질 수 있겠지만 이거는 그냥 하나하나씩 다 만져보시는 거를 무조건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영상이 이렇게 움직여요. 자, 여기만 제가 지금 걸고 싶어요. 요렇게. 자, 이 상태로 하고 싶을 때는 키프레임이란 걸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거를 조금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뭐 모션 5를 가시거나 아니면 유료 플러그인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오토 트래커라든지 뭐 인터넷 구글 검색만 조금만 해보시면은 바로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런 게 없다고 했을 때 가정하에 어떻게 노가다를 하면 되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클립의 첫 번째 가주십니다. 그럼 여기 있죠? 자, 센서 위에 이렇게 마우스를 대보면은 이렇게 플러스 모양으로 다이아몬드 형태가 생깁니다. Add a keyframe이라고 뜨죠?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를 중앙을 잡아서 옵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 다시 타임라인에 클릭을 해주시고요. 오른쪽 방향키를 누르면은 한 프레임 변하게 됩니다. 자, 지금은 뭐 괜찮다고 봅니다. 자, 한 프레임 계속 가볼게요. 살짝 튀어나왔죠? 그럴 때 다시 움직여줍니다.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이제 키프레임이 다시 한 번 더 걸리니까 굳이 눌러주지 않으셔도 되고요. 혹시나 잘못됐다 싶을 때는 눌려셔서 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움직여 볼게요. 자, 여기서 나왔죠? 자, 그럼 다시 좀 가봅시다. 여기서 다시 이쪽으로 살짝 옮길게요. 자, 지금도 살짝 더 가서 자, 이 정도로 그냥 가상으로 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조금씩 따라가게 돼 있어요. 지금은 더 키프레임이 안 먹여졌기 때문에 이렇게 달라지겠죠. 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정말 노가다지만 필요에 따라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뭐 내가 이 정도는 돈을 투자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은 유료 플러그인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으로 보너스 하나 간단한 팁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전환 효과 중에 크로스 디졸브라고 있습니다. 이게 제일 간단하면서 활용도가 가장 높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요새 노래 라이브 클립들 보면은 가사가 스르륵 사라지고 스르륵 나타나죠. 이걸 타이틀에 페이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 타이틀이 어디 있냐면은 오른쪽 위에 사각형 6개 클릭하시고요.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세 가지 아이콘이 있는데 T 적힌 거 타이틀이죠.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타이틀에 빌드 인 아웃에 들어와 주세요. 거기에 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 페이드를 이용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자, 보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와요. 제가 말씀드릴 거랑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이걸로 가사랑 정확히 체크할 때 에러사항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컴퓨터 사양이 굉장히 안 좋은 분들은 렉이 걸리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봤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분들은 웬만하면 컴퓨터 바꾸시는 걸 진짜로 추천합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이 커스텀을 무조건 거의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커스텀을 그대로 당겨서 넣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중앙에 이렇게 타이틀이 있죠. 자, 타이틀에 집중을 하기 위해서 이거는 잠시 V를 눌러서 비활성화하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게 되면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군더더기 없는 그냥 기본 타이틀입니다. 자, 여기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펙트 창 옆에 나비 모양으로 된 트랜지션 효과 창이 있습니다. 여기를 눌러주시고 맨 위에 가시면 있어요. 맨 위에 맨 처음 크로스 디졸브라고 있거든요. 이거를 그대로 넣어줍니다. 마찬가지 아까 우리 시네마 박스 넣었던 것처럼 넣어주면 사실 끝났어요. 자, 보시면은 스르륵 나타나죠. 그리고 스르륵 사라집니다. 자, 이 속도는 이 트랜지션 넣은 거를 클릭하시고 오른쪽 인스펙터 창 들어가시면은 이즈먼트에서 이렇게 조금씩 수정이 가능합니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다음 게 빨리 나오고요. 늦으면 늦을수록 좀 더 늦게 나옵니다. 이렇게 저는 사용하는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기본 상태라서 들어갈 포인트 잡기가 편하기 때문에 저는 이걸 사용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귀찮을 수도 있지만은 개인적으로는 이게 덜 손이 가는 것 같더라고요. 크로스 디졸브 단축키는 커맨드 T로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파이널 컷 질문을 받았던 4가지를 정리해봤는데요. 더 많은 질문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차근차근 같이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BOTC 안병학이었고요. 더 좋은 비디오로 찾아뵙겠습니다.